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그 돈이 일하게 하는 법칙.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얘기할 거예요. 뭐 돈이 100억 이상 있는 사람. 아이고 당연히 부자죠. 뭐 그거보다 더 많으면 더 부자겠죠. 근데 이거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돈이 10억이다, 2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이건 돈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월급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근로라는 것을 제공해야지만 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돈이 일하게 해서 나는 일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돈이 일을 해서 그 돈이 돈을 벌게 오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뭐 여러분 중에서 TV 보시는 중에서 뭐 나는 수십억 갖고 있다. 아니 뭐 100억 이상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규모가 작더라도 스노우볼 효과, 이 작은 돈들이 굴리고 굴려져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전 항상 얘기지만 저의 전공 분야는 재테크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수강생한테 공개 강의할 때 물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뭘 배우죠? 그럴 때 주식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식은 물론이고요. of course. 주식은 물론이고요. 저희는 돈 되는 거 다 합니다. 주식, 그것도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미국 ETF, 그다음에 우리나라 ETF도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저희는 해외 선물까지 하여튼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거기다가 양 매수까지도 다 합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공개 강의 들어오셔서 한번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돈이 일하게 하라. 어떻게 돈이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이런 거 많이 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정작 자녀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간에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또 조금 뭐라 할까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야, 넌 진짜 네가 공부해야 될 때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학교 같은 데도 만약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교에 한참 저희가 우리 애를 키울 때는 그게 유행이었었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구경하고 하고 오게 하는 겁니다. 아, 난 그러면 저 학교에 갈 거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아,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면 좋죠. 그러듯이 왜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아, 그러면 돈이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명품 인생을 위한 명품 강의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돈이 일하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좀 단어가 고급스럽죠? 근데 하나도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돈가치는 어떤가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멀리 거창하게 압구정에 있는 특정 아파트를 얘기해서 좀 저기 합니다만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 글쎄요. 지금 제가 방송할 때 미니멈 웬만한 곳은 그냥 평당 1억 그러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30평 30억, 60평 60억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근데 과연 예전에 어땠을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짜장면 한 그릇 지금 얼마 합니까? 거기 짜장면에다가 고급으로 돼 있는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5천 원 이상, 심지어 비싼 짜장면은 10,000원 이상도 가는 곳이 있죠. 예전에 얼마였을까요? 정말 예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뭘까요?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돈 가치는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막걸리에다가 물을 타면 막걸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돈에다가 물을 타고 있습니다. 즉 돈을 찍어내면 그 돈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갔다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하고요. 하나 참고 삼아서 그 올라가는 물가가 어떤 추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잠깐 동안 물가가 올라갔다 우리가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꾸만 떨어지는 나의 돈가치. 그 나는 그냥 내가 돈을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내가 적금을 넣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좀 그런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가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은행 가시면 막 지점장이 뭐고 막 나와서 인사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거기 가서 뭐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오셨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게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분명히 내 돈은 돈가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떨어지는 돈가치, 가만 앉아서 손해나는 이 돈가치를 어떻게 커버할까? 그럼 나는 그 떨어지지 않는 어떤 자산에 분명히 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플레이션 해치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왜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될까? 그냥 돈을 잠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막 장롱 속에다가 묻어놓고 무슨 예전에 TV 나왔지만 뭐 밭을 갈아엎어가고 그 밑에다가 돈다발을 놓고 그거 아니란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저희만 하더라도요. 예전에 버스 차장이라고 그래갖고 한참 출근할 때 보면 버스 차량이 사람 막 혹시 구겨놓은 다음에 다 탔으면 오라 이러면서 탕탕 치고 가던 그런 시들도 있었고요. 또 저는 첫 번째 직장이 LG였는데요. 갈 때 아마 어찌 모르죠. 이 방송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내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 타이핑을 칩니다. 요새 회사에서 타이핑 전문으로 치는 타이피스트 있습니까? 없죠. 하다못해 제가 LG 다닐 때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요. 요즘은 없죠. 딱 타면 이렇게 다 몇 층 가냐고 물어보면 탁탁탁 눌러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없잖아요, 요새. 없어진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마트에 가보면요. 큰 마트에 가보면은 그 이모님들께서 그 캐시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쪽 마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코드를 찍고 자기가 계산하고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 점포 많잖아요. 그럼 이제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점포에서 일하는 그분들 없어지겠죠. 그건 약가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고급 직업 중에서 약사,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에서 일부 병원에서의 그 약 조리할 때는 로봇이 가서 약을 다 봉지에다 다 넣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로봇 셰프, 라면 끓이는 셰프 보셨죠? 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직업 중에서 사라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맨 끝으로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게을러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경제 상식을 쌓고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부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봐야 됩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왜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야, 돈이 일하게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돈이 일을 해? 사람 일하는 건 근로고요. 돈이 일하게 이게 바로 재테크인 거거든요. 그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데이터로 보시면요. 2000년도에 M2 통화량은 얼마였었습니까? 677조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그죠? 이때만 해도 이게 돈이 엄청났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돈을 보면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돈이 무려 3,3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억이었던 돈이 대략 5억이 된 셈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 돈이고 뭐고 해서 내가 만약 2억이 됐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돈을 번 걸까요? 아니죠. 이미 돈 가치는 떨어졌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때요. 금리를 결정할 때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은 금리가 높잖아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보다는 후진국의 경제 성장이 빠르잖아요.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은행에서 금리를 줄 때 뭐를 고려할까요? 대답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물가를 고려할 겁니다. 만약에 물가를 고르지 않고 금리를 매겨버리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물가가 꽁충꽁충 튀는데 은행에다 넣어봤자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차이점이 나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냐고요?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죠? 어떤 정책을 쓰냐서 달라지니까. 근데 자연 증가분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돈은 계속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돈은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그대로 돈을 갖다가 넣어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돈가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잘못 투자했다가 어떻게 될까 봐요. 본전 이상 날릴까 봐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존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편하니까 삼성전자 갖고 할게요. 삼성전자 한때 10만 원대를 바라보면서 10만 전자 그러다가 제가 방송하는 이때는 주가가 한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럼 많이 빠졌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위로 올라가겠죠. 왜? 어차피 돈가치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나중에 결국 보면 실적도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존버를 하려면 강제적으로 매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줄인 여러분들 혹은 줄이신 분들도 계시죠. 요새 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그죠? 멀쩡할 때까지는 내가 주차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강제로 비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매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용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순간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게 공부가 된다면 가능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왜? 갖고 있으면 결국은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모 증권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요. 내가 존버하면 이길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뭐가요? 돈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내가 손해가 난다? 그 손해는 것만 커버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표시한 거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이 총통락을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만약에 위기가 터지잖아요. 우리 위기가 터져도요. 우리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이게 좀 풀리면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 중에서 주린이 분들이거나 줄이신 분들이 앞에 계시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수강생들하고도 사실 그렇게 해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낼 수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 그럴 때 그거조차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재 말투로 보니까 함부로 돈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찍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항상 저는 여쭤봐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고요? 왜요? 그냥요. 이건 그냥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 또 질문 들어갈게요. 그리고 답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미국은 위기가 터지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돈을 찍어내는 주체와 돈을 써야 되는 주체, 그죠? 연방은행과 우리가 보통 페드라고 하는 그 미 중앙은행과 돈을 써야 되는 재무부, 미 정부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뭐 부채 한도도 못해서 물론 마음대로 권할 수 없죠. 다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시겠죠? 미국은 돈을 마구 찍어내더라도 나라의 위험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겁니다. 없죠. 왜요? 미국은 기축통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들이 미국의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만약 우리가 미국은 돈을 안 찍어내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은 달러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같아도 우리나라 돈을 바꿔서 달러를 갖고 있고 싶겠죠. 왜? 다른 기축통화요. 우리나라 돈 갖고선 가서 석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게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실효 하한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어도 그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그 하한선까지도 깨고 내려가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터져도요. 미국을 봐가면서 돈을 찍어내지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미국 금리를 올리지 않았죠.
오르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한해에서 금리를 벌써 한 번 올렸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요.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려도요. 우리 먼저 금리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잘 들어보시오. 미국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반대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올리는 건 우리가 먼저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내리는 건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신흥국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 나라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를 올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좋고 달러 가치가 좋을 때 돈이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못 빠져나가려고 야 너희 잊었던 많이 줄게 너희 빠져나가지 마. 울며 과자 먹기로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로 2020년도 코비드-19 그 위기 때죠. 돈 늘어난 거 뭐 여기 구태여 뭐 1년 8개월 만에 37%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확 돈이 늘어났잖아요. 왜요? 얘들은 마음대로 정말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찍어내면서도 달러의 가치 일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또 위험할 때는 달러가 안전사고 인식돼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이 부분들이죠. 결국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찍어낸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저울이 있었을 때 한쪽은 돈이 돈을 왕창 여기다가 돈을 왕창 찍어내. 이렇게 왕창 찍어내. 그럼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자산이 있겠죠. 그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제가 일할 때도 우리 젊은 PD가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보면 사실 안쓰럽죠. 그래도 저희 세대는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저희보다 먼저 세대들은요. 정말 압구정이 우리가 TV에서 볼 때 보면 뭐 배밭 있고 막 농지였을 때 그때는 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이미 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도 부자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뛰어듭니까? 집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식하다가 또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주식이 또 쭉 올라가다가 정체되거나 그러면 또 올라갑니까? 또 비트코인 갔다가 참 이게 정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 기성세들이 뭔가 이 젊은 층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돈이 왕창왕창 찍어내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막으려고 해야 이게요. 여러분들 물가도요.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물가가 서 있거나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물가 안정이 아닙니다. 물가는 어차피 조금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디플레 현상이 생겨나면 물건을 오늘 사는 것보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사는 게 낫잖아요. 자동차 지금 뭐하러 삽니까? 한 달 후에 사면 더 싸고 내년 사면 더 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명품 시계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올해 사는 것보다 내년 사는 게 훨씬 비싸고 내후년 사는 건 더 비싸고 그러니까 걔들 수요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돈가치나 이것들도 이게 워낙 많이 돈을 찍어내니까 돈가치는 떨어지니까 가만 앉은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내 통장의 돈은 지금 잔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듯이 지난 2000년도와 지금의 돈을 보면 내 돈이 통장에 넣었을 때 이 돈이 1억짜리가 5억이 가 있어야 간신히 인플레이션 해치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내가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20년 만에 10억이 됐어요. 야, 나 이제 5억에서 10억 늘어났어. 아니란 거죠. 오히려 이건 미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 해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투기하고 투자를 어떻게 나누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 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죠. 주식 투자 그러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 안 하죠. 부동산 투기 그러죠. 진짜 그럴까요?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 소장님 얘기는 부동산은 투자고 주식은 투기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떻게 있어요? 제가 나누는 기준은 남이 뭐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드는 건 다 투기입니다. 부동산도 투기고 주식도 투기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묻지마 투자할 때와 지금 주식을 보면요. 훨씬 밑으로 가 있죠. 모르고 하는 건 다 투기인 겁니다. 그러나 주식도 부동산도 내가 다리품 팔아서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에 주식을 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공부 안 하고 2000년도에 주가가 아까 보셨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야 이거 누구나 갖다 돈을 버는가 보다 해서 뒤늦게 짐 싸들고 돈 빌려서 들어왔는데 주가 밑으로 가면서 신용 깡통 나오고 이 처참한 현실. 지금이라도 공부하시오라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얘가 위험하긴 하지만 난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난 어딘가 인플레이션 해치를 해야 돼. Why? 왜? 우상향한 것은 세상에 우상향하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총통화량은 우상향한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보시오. 돈 통화량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냥 나는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놨다. 이건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어딘가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왜 어딘가 나는 돈 일하게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직업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뭐 자유롭게 은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난 내가 계속해서 내 직업을 하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그게 아니어도요. 내 직업 자체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 혹은 어려서부터 넌 뭘 할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하나는 꼭 보여야 된다. 뭐요? 이 직업은 앞으로 없어진단다 얘야. 뭐가요? 얘들이요. 이게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대 교수의 논문에 나온 거죠. 이게 4차 산업의 명암이에요. 이제 뭐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마트 같은 거 들어갈 때요. 그 주차장 들어갈 때 항상 거기서 무슨 표를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도 또 뭐 계산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가면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찍어갖고 번호가 딱 찍히죠. 자동으로 열리죠. 또 나올 때도요. 자동. 거기 일하던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정말 약가에 불과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텔레마케터. 여기도 보면 그 고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경제학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배우? 여기 보시면 화학 엔지니어, 글쎄 운동 트레이너, 어쨌든 치과 의사. 치과 의사는 근데 여기는 뭐 좀 작죠? 퍼센티지가. 여기 보면 얘들은 이 퍼센티지가 이거 보시죠. 우리가 보통 확률 높을 때 10중 8, 9라고 하잖아요. 야, 이 80% 이상이 되는 직업들은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4차 산업이 발달될수록 이게 더욱더 심화되고 다른 말로 하면 몸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내가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없어진 직업에 나는 대응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난 도대체 어디다가 내 돈이 일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중에 어차피 저는 주식 전문가니까요. 주식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주식인데 주식에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경기 사이클을 보면 지금 그림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중국에다가 투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건 몇 번 얘기했죠. 뒤에 가서 그 이유가 나올 겁니다. 중국은 트레이딩하는 국가지 그러니까 어떤 타임을 노려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걸 먹고 나가는 나라지 투자는 아니에요. 투자는 뭐냐면 내가 돈 있을 때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매월 월급을 한다 그러면 매월 월말마다 나는 돈을 거기다가 꼬박꼬박 돈을 낼 때마다 넣는 이게 투자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은 그게 아니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딱 노리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네가 타임이 왔네 들어갔다가 너 이제 꺾어져 있구나 팔고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가 더 밑창으로 빠진 것도 많잖아요. 저는 중국에다 투자한 얘기 아닙니다. 요새 어떨까요?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의 장점 뭐냐면 우리가 나라별로 보면은 확장기 사이클이 즉 올라가는 사이클이 길고 수축기가 짧은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올라갈 때는 3일 운동 만세예요. 그러니까 31,000원 올라가면 우리는 빠져야 18,000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거죠. 31,000원 올라가고 18,000원 빠지고. 재수없이 꼭지에 물렸어도 아까 존버 얘기했잖아요. 얘가 갖고 버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ETF 하는 이유가 특히 ETF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워렌 버핏이 했던 우리가 지수 ETF 그러니까 종합에다가 투자하는 ETF가 왜 좋냐면요. 종목은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사그러지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흔적 없이 그냥 부도가 나타난지 사라지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나 나라만 망하지 않는다면 종합주가에서는 살아있잖아요. 워런 버핏이 10%는 국채에다 투자하고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재수없이 고점에 올려도 존버하면 올라가는 그 특징을 주식은 갖고 있다. 왜? 확장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겁니다.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좌우가 비대칭이고 우상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물론 각각의 상품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적했지만 금은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은 배당을 주죠. 이것도 배당도요. 1월 달부터 내가 포트폴 구성하기에 따라서 12월까지 매월 배당 받는 법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분기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배당금이요. 3월, 6월, 9월, 12월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1월, 뭐 4월, 뭐 7월, 뭐 10월 이런 식으로요. 그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황금성이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현금화를 할 수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했던 대로 통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어딘가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 뭔가가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거기에 그 많은 돈들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공부 없이 매매하는 것은 마치 내가 운전면허 없이 가까다 TV에서 그거 보잖아요. 운전면허 없이 차 훔쳐서 하다가 차 사고 나는 것도 많고요. 나는 수영도 배우지 않았는데 물속에 뛰어드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TV 보고서. 근데 왜 주식은 공부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남이 찍어주는 거? 뭐 저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그래 그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내가 얘가 잘 됐으면 다음에도 이걸 계속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했을 때 내가 뭔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돈이 일하게 해야 돼. 다른 말로 줄이면 근로소득 말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근로소득이죠. 우리 앞에 우리 PD분도 계신데 근로소득인 거죠. 이거 말고 내가 벌었어 그 돈. 내가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번 그 돈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은 투기적인 데다가 베팅을 사서는 안 되고 다만 돈 일하게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잠든 밤에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돈이 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아니면 롱턴으로 봤을 때 물론 항상 주가는 지그재그듯이 롱숏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어딘가 돈을 넣는 거 이걸 돈이 일하게 하라. 사실 이런 거가 더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건 제가 정말 제가 첫 번째 직장이 LG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사 다닐 때 주식이 거의 반은 미치다시피 했어요. 여기 나중에 트윈타워 왔을 때 가장 가까운 증권사가 여기 대우증권, 동서증권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30분 먼저 나가고요. 30분 늦게 오고요. 정말 주식에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트레이딩과 투자의 관점.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께 자꾸만 제가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86년도, 7년도, 8년도 막 이런데 보면 전 제가 똑똑해서 돈을 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LG를. 아마 지금도 어쩌면 이 방송 중에서 저희 LG맨들 같이 볼 겁니다. 근무 시간에 한가했어요, 저는요. 쉬는 시간이 바빴습니다. 왜? 와서 주식 물어보고. 그러다가 만난 게 여러분 알고 있는 한옥석 소장 있잖아요. 제가 LG 다닐 때 만난 사람이 바로 한옥석 소장입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모르고 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이 장이 올라가는 장에서 우연히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들어왔던 분들은 저랑 똑같이 그냥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마침 얘가 올라가는 상향선에 올라탄 겁니다. 근데 장이 곧 3316에서 내려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패닉이 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건 간두고 나의 귀중한 정말 피땀 흘린 그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내가
돈이 일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돈이 일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사례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방송할 때 맨 뒤에 보였던 레코드였었습니다. 와, 테슬라가 7%. 테슬라 보면은 저희는 그 돈나무언니가 생각납니다. 근데 그 단가가 재밌습니다. 144달러. 이게 사실은요, 그 미국은 스프릿,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할할 때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액면이 없으니까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테슬라가 처음에 올라가다가 분할하기 전에 1000달러 근처에서 얘가 옆으로 눕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맨날 각도론 얘기하죠.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KTX하고 올라가는데 조정은 철달 밑에 이렇게 이고 있을 때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저희 수강자. 여러분들 1000달러는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얘는 조만간 얘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이때요. 팩트입니다. 이 방송 거듭이겠지만 저희 수강생들도 듣고 계시고,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은요, 거의 뭐 7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아이디 얘기도 되죠. 뭐 시스코님, 뭐 깊은별님, 뭐 원석가구님서부터 해서 쫙 계시거든요. 막 3년, 5년, 7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의 뭐 준 프로나 마찬가지죠. 1000달러였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한 주가 5주로 스플릿 됐으니까 이게 1000달러 샀으면 이 사람은 이거 치면 이게 200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140달러인 겁니다. 근데 스플릿 되기 전에 1000달러에서 샀는데 스플릿 된 다음에 다시 얘가 1000달러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주식에 투자해라. 미래를 바꾸는 주식에 투자해라.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밑에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레코드. 이 레코드 말고도 다음 레코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보실게요. 요것도 실제 요게 우리가 보통 이제 레코드를 얘기할 때 이런 레코드가 있어요. 가짜 레코드로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돈 번 거. 이건 진짜 레코드가 아니죠. 내가 주식을 나중에 이건 제가 오프라인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3년, 5년 아니면 상승장, 하락장 다 거쳐서 이게 플러스 할 때 진짜 나의 진짜 레코드지. 여기 장 올라간 것만 갖고 이게 플러스, 이건 진짜 레코드가 아닌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아까 보셨죠? 얘들은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갖다 찍어도 얘는 플러스 레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미 이쪽 계좌는 여기서부터 이미 더블 나왔고, 다시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걸 갖고 오기 전에 계좌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대충 나오죠. 이건 뭡니까? SPX. 아까 했던 스파입니다. 그 다음에 TQQQ. 바로 나스닥이죠. 3타임스짜리입니다. 유다우. 이건 다우의 3타임스짜리입니다. SXL. 반도체 쪽이죠. 뭐 엔비디아는 아실 거고요. 이것도 아실 거고요. 이게 쭉쭉쭉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조차도, 자, 정리해 볼게요. 나는 내가 잠든 밤에도 돈이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잠든 밤에도 내가 갖고 있는 구자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난 주식을 올 때 어떤 쪽을 골라야 될 것이야 할 때는 이 나라의 경기 사이클 이것들이 우상향하는 걸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서서 여기 만약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참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저희 수강생한테 뭐냐면, 중국에는 여 뒤에 그래프가 여기 지금 중국의 그래프는요, 상승 파동이 없어요. 한마디로 간다면 널뛰기 파동밖에 없어요. 트레이딩밖에는. 차라리 중국에 투자할 바에는 우리나라에다가 전체 투자하는 게 낫고, 다만 국민연금조차도 우리나라 시장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투자하니까 포트폴리오 좀 나눠놓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내가 시각을 글로벌적으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경기 사이클이 다르구나. 그런데 아까 경기 사이클을 보셨을 때 우리는 올라갈 때 앞에서 보셨지만 올라갈 때 31개월이죠. 근데 미국 올라갈 때 몇 개월이냐면 한번 볼게요. 이걸 여기 이해를 하시면서 메모하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여기 31개월이잖아요. 근데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은 기본이 66개월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플러스 알파, 슈퍼 사이클은 10년 이상 가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조정받을 때 1년 18개월 조정받는데 얘들은 조정받아봤자 1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얘들은 올라갈 때 강할 때는요. 그냥 일반적일 때도 주가 올라갈 때 5년 동안 상승하고요. 1년 조정받아요. 5년 상승해요. 심지어 얘가 10년 상승하고 1년 조정받고 10년 상승하고 1년 조정받아요. 요즘에 보면은 벌써 이 얘기는 저희가 2016년도 벌써 5 years ago 벌써 한 5, 6년 전에 이렇게 미국 하쇼라는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쪽 근처도 안 가봤다. 그럼 내가 돈이라게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수강생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중에 은퇴하시기 전에는 3분의 1은 꼭 미국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얘기합니다. 특히 강력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ETF 쪽입니다. 그건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그때 나는 경기 사이클이 제가 현재까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경기 사이클이 길게 상승 사이클이 긴 쪽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제가 찾아낸 것 중에서 나중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저희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 미국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코스피입니다. 어떠세요? 와, 여기 진짜 웬수 같은 박스피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또 2018년도에 꼴꼬닥 빠지고 요거 좀 올라갔는데 요것도 좀 요새 위에서 꼴꼬닥 빠지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어느 게 명화인지. 여러분들 위에 그림이 좋으세요? 아래 그림이 좋으세요? 아, 이거 앞에 앉아 계시면 좋은데. 이 그림이 좋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얘들은 딱 이 모양을 보면 이거 우리나라 그 코사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묻지마 투자할 때 코사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고 똑같습니다. 얘들은 우상이라는 추세가 있나요? 없죠. 그냥 널뛰기죠. 그죠? 얘들은 뭐냐면 맞춰야지만 먹어요. 맞춰야지만 먹는 거. 올라갔다가 여기든 장기 투자할 수가 없죠. 매번 돈 있을 때마다 계속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본전이죠. 이건 인플레이션 해치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각 나라별로요. 재테크를 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와 주식을 투자했을 때 채권을 투자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은 얘기할 것도 없이 주식은 부동산을 못 따라갑니다. 최근에 헝다 문제고 뭐고 많이 터져 있죠. 그죠? 이게 못 따라갑니다. 근데 미국은요. 부동산 쪽보다는 주 쪽이 훨씬 수익입니다. 우리는 어딜까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맨날 제자리 역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투자라고 하냐고요. 언제 어느 때 뭐가 바뀔지 모르고요. 빅테크 규제 들어오고 최근에 교육업체들도 규제 들어오면서 주가 밑으로 폭락한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너무 많이 빠지면 올라가는 건 트레이딩이지 투자가 아닌 거죠. 얘들은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한번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되셨죠? 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기 우리 한국경제TV가 예전에 이름이 뭐냐면 와우였거든요. 와우TV요. 어때요? 와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PD님 눈치만 보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와우 그죠? 와우죠. 어딜까요? 다 무너져도 그 시체 더미 아래에서 그 모두가 다 정신을 kus을 때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왜 안 하냐면 선생님 제가 마침 들어간 자리가 여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건 트레이딩의 관점이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이걸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분할 매수의 방법. 얘가 이제 조정 딱 여기가 이제 9월달에 조정이었잖아요. 어딘가 이럴 때 갈 때 13분의 1씩 시작해 보십시오. 재수없이 여기가 꼭지였어도요. 내가 13개월 동안 내가 분할해서 아까 보셨죠. 1년 동안 내가 분할해서 정리씨로 넣으면 앞으로 5년이 편하고 10년이 편한데요. 자꾸만 여러분들은 매매하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딘가 좋았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간 후에 야 그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건요. 내려갈 때마다 찬스인데 이게 꼭지가 어디서 걸릴지 보잖아요. 다시 한번요. 한 번에 왕창 넣으니까 그렇죠. 한 번에 왕창 넣으면 얘가 내려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지 모르는데 얘는 우상향한 것이 내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사이클을 보면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림. 다른 나라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또 놀라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갈게요. 어때요? 와, 여기도 대단하죠. 어딜까요?
위는 인도입니다. 아래는요, 베트남이요. Why? 왜 얘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Why?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공장 뜰 때 전부 다 올라가요. 최근에. 베트남 가죠. 그 다음에 인도 그러면 항상 인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에 쏠려있던 소위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의 공장이었던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과 붙으면서 이제 미국을 떠나가는 그 공장들이 많이 있죠. 이 떠나가는 공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최근에 홍콩 중인지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빠지죠. 그러면 그런 데다 투자했던 돈들이 어딘가 이머징 마켓 쪽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쪽은 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바로 인도 같은 데 이럴 때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EM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머징 마켓 포함되어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시각을 나는 정리해 볼게요. 돈이 일하게 하라. 근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데다가 물론 내가 투기주를 공략해서 순간 이렇게 해서 막 더블 나왔다 더블 나왔다 좋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때가 확 빠지면 중국 중시사에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시즌 갖고 있는 분은 마음고생 심하시죠. 한참 백신 먹으면서 올라갔던 그 항상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종목군들이 여기서부터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트레이딩과 투자를 구별 못하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은 지금 핫테마 지금 막 올라가 무슨 테마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건 트레이딩입니다. 순간적으로 100% 나올 수 있고 그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 일하게 하라는 그건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보고 있다가 타임을 넣어서 들어가고 타임을 넣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별 신경 안 쓰고 돈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거기서 적금 듯이 정신을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가 상승보다 훨씬 올라가 있고 나중에 내가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게 바로 투자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각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로 바뀌어야 된다. 나라별로도 한 번씩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도 무지하게 올라갔었죠. 지금 뭐가 어떻게 강하게 올라가는지. 원전 올라가? 그럼 우라늄 가격은 어떻게 바뀌고 있니?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또 올라갔어?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건 또 어떻게 움직이니? 구리는 값은 어떠니? 이렇게 조금은 내가 돈 일하게 하려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제공하는 꿀팁은요. 이거 복잡하니까 딱 하나. 월봉상에서 6개월 평균 우상향하는 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얘가 내려가는 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염두에 두시고 내가 매매하신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나라별로 잠깐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군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을 봤을 때는 그림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뭐냐?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 투자해라. 여러분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이미 세상을 바꿨죠. 아마존도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꿨고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거 워낙 많이 본 거.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월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위 템버거 그러는데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요. 내가 장투로 끌고 뒤에도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내가 장투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거는 경기 사이클을 보고 해서 한 5%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두룩합니다. 아까 스파이나 있는 데는요. 세상에서 글로벌적으로 제일 좋은 종목 500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바깥에 있던 종목들도 얘가 자기들 때 그 안으로 밀어넣죠.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잖아요. 예전에 테슬라 주가 급락할 때 기억나세요? 결국은 S&P 500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새 지수 올라가는 것에 테슬라가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죠. 다 어떤 주일까요?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었어도 우상향.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죠. 특히 하나만 꿀팁을 든다면 해외 주식은요. 아까 보시면 아까 테슬라 갖고 있었죠. 근데 또 하나 아까 눈 빠르시면 보셨을 겁니다. 엔비디아요. 물론 얘는 전기차죠. 근데 얘는 차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IT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니까 주가를 올라갔고요. 또 하나 엔비디아도 그렇게 올라갔죠. 공통점 뭘까요? 어떤 좋은 주식이요. 스빌릿 할 때 그거 제로입니다. 분할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아마존이 지금 상대적으로 처져 있잖아요. 물론 얘가 엔비디아 같은 건 GPU다 뭐다 제로였지만 미국에는 그 우량 종목들은 어느 날 제로가 분할한다 그러면 걔들은 확률적으로 할 때는
우상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는 $1,000 할 때 분할해서 잡았는데 지금도 $1,000가 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분할하는가 여부를 꼭 보시면서, 특히 지금 해외 주리들 많이 계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 와, 예, 이렇게 한승이 국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에서는 그렇게 울었고요. 결국 가을에 국가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간 조정 주는 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 주고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 주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걸 짜보죠. 테슬라. 그다음 밑에는요, 엔비디아. 엄청나게 위로 올라갔죠. 이게 다 어떤 주식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역시 우리가 주식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걸 뽑아왔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제가 방송한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 섹터를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보십시오. 여기 티커가 있죠. 여기 미국의 현재 핫한 종목. 요 핫, 이게 일명 고고고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방송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국경제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하면서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로 미국 주식을 자동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냈어요. 이 종목을 쭉 보시죠. 얘들이 왜 미국의 제일 핫한 종목인가? 얘를 두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거 티카 해갖고 프린트아웃 해갖고 뽑아보죠. 이렇게 두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아, 얘들이 지금 핫한 종목이야. 얘들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종목이고요. 미국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내가 미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종목만 하지 마시고요. and ETF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ETF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얘들이 주요 현재 ETF 중에서 핫한 ETF입니다. 아까 저희가 쐈던 반도 중에서도 요건 1배수고요. 3타임, 요걸 이렇게 넣어놓은 거 이렇게 3타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3타임스 이렇게 3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또 한쪽에 이런 것들은 여기 이게 슬래시가 있는 건 이거 뭐냐면 인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인버스예요. 근데 딱 볼 때 한 번만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거기에서 보시면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건 인버스구나. 이게 현재 뭐 최근에 뭐 러셀 2000이 무지하게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죠? 아까 여기 인도도 여기 있고요. 그죠? 요거 한번 쭉 하면 ETF 한 번씩 염두에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아까 종목이라든지 요 ETF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것이 시장의 주도주지 그럴 때 이 종목군의 명단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ETF 항상 한 3개월 이거 뭐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수익 주는 게 종목이 뭐지? 미국 주식에서 좋은 건 예전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인도도 있고 차이나도 전기차가 굉장히 강하죠. 러시아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쭉 있잖아요. 최근에 제일 핫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지 해서 이 종목군의 명단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기 코드 번호도 이렇게 있죠. 핫한 종목군들 섹터를 보시면서 저장시켜 놓으십시오. 걔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때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이건 다른 시간을 통해서 강론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러면 세상을 바꾼 종목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주요 섹터들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거 보시죠. 재밌는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진 크레이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인기 짱이죠. 미국에서. 요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가져봅니다. 야, 지금 진 크레이머는 도대체 무슨 주식을 갖고 있지? 그 명단이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도 여기 있네요. 그죠? 쭉 보시면은 그죠? 눈에 확 띄는 게 AMD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거 다 있네요. 뭐 애플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거 이렇게 쭉 A, B 순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씩은 관심 갖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첫 번째 공부의 첫 번째는요,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거.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원전주가 무지하게 올라갔거든요. 원전, 메타버스, 그 다음에 대체 불가, 토큰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엔터주, 친환경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도 저희가 계속 여러분께 제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종목군들도 내가 미리 공부해 놓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돈 일하게 하라. 그때 첫 번째 구별할 것은 얘가 우버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하고 있니?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주식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트레이딩의 종목인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쪽도 한번 눈을 돌려봐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공부거리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시장을 분석할 때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공 투자하시고요.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한 명품 공부에 시간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